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연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한 지 이제 막 7개월 차를 향해 가고 있는 새댁이자 새 며느리입니다. 우선 사연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시집살이를 접해보기만 하다가 제가 직접 그 비슷한 꼴을 겪어보고 사연을 적어 보내니 감회가 새롭네요. 다들 저같이 누구 하나 고발하고 망신 주며 속이라도 풀자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니 은근히 측은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바로 사연을 시작해보자면 저희 남편은 위로 형이 두 분 계십니다. 큰 아주버님은 현재 직업이 회계사이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회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연봉은 말도 못하게 높고 평소 씀씀이도 높은 연봉만큼이나 정말 부자라고 생각이 될 만큼 잘 쓰고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주버님의 아내인 큰형님도 똑같이 아주버님과 같은 회계법인의 회계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확실히 두 분 다 전무직 종사자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지성인인 것 같다고 느껴질 만큼의 거리감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셨죠. 절대로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내 인생과는 다르게 잘 살고 또 실제로도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라 괴리감이 느껴지곤 했달까요? 반면에 저희 둘째 아주버님은 큰 아주버님과는 달리 상당히 학력도 떨어지시고 직업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절대로 더 나은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셨습니다. 저에게는 제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인지라 다들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큰 상관이 없었는데 작은 아주버님께서는 큰 아주버님과의 인생을 매번 비교를 해대면서 위축되어 하셨을 만큼 스스로 느끼시기에도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 하는 일은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었는데 늘 스스로가 훨 못났다고 생각을 하곤 했죠. 큰아주버님 옆에서는 직장 얘기도 제대로 못하시고 돈 얘기도 함부로 하지를 않으셨고요. 큰아주버님이 요새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연봉이 올랐네 만회하는 문제로 시부모님께 자랑을 하기라도 하면 작은 아주버님은 늘상 입을 꾹 다물고는 옆에 있던 작은 형님의 눈치를 살피다가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누가 봐도 잘났다고 자랑을 많이 하는 큰 아주버님이 문제이고 위축되는 작은 아주버님이 피해자인 것 같죠? 하지만 아니에요. 집안의 분위기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으로만 따지면서 기죽이게 하고 또 기가 죽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큰아주버님네는 애초에 일이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시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고 있다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시댁을 잘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큰형님은 제사를 지내는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간다며 오시질 않았고 큰 아주버님도 그런 형님을 따라서 늘 함께 해외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시댁에서는 큰며느리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 바로 저희 작은 형님이 되셨고요. 저는 막내 며느리였는지라 더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던 작은 형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지내왔죠. 애초에 큰형님께서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피차 불필요한 연락을 바라거나 하려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각자 서로에게 부담을 줄여 하면서 살지 않는 분위기였죠. 그게 제가 결혼 초에 느꼈던 우리 시댁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지난 7개월 동안 이런 제 생각에는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시어머니와 작은 형님의 관계 때문에 매번 피말려 하다가 눈치를 챈 것이죠. 시어머니가 작은 형님을 아주 많이 싫어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큰며느리한테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어머니 대접을 받아보겠다면서 작은 형님과 저를 유독 많이 불러대셨어요. 큰형님은 바쁘다면서 애초에 연락을 할 생각도 안 하시고는 저나 작은 형님껜 니들 집에 와라 라고 하면서 수시로 불러대셨죠. 저야 뭐 평범한 회사원이 남편 따라 결혼해서는 주부로 살고 있었는지라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지라 싫어도 싫다고 할 수 없이 빠릿하게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하필 거리상으로 지하철 타면 6정거장 정도밖에 가질 않아도 되는 거리여서 늦은 시각이어도 이렇다 할 이유가 없으면 꼭 시댁을 가야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가보면 늘 작은 형님이 계셨고요. 전 개인적으로 작은 형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연애하던 시절에 작은 아주버님이 밖에서 조촐히 밥을 사주셨었는데 그때 말씀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며 참 교양이 있고 얌전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은 아주버님이 일하며 힘든 문제로 속상해 하셨을 때에도 형님께서는 무슨 장군님 마냥 씩씩하게 괜찮다고 다 별일 아니라며 다독여 주려고 하셨고 또 저한테는 윗사람이라고 대접을 받으려 하거나 텃세를 부리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이 되어서 기쁘다며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또 많은 걸 챙겨주려 하셨어요. 그 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 그리고 신혼집으로 이삿짐을 나를 때에도 작은 형님은 가까이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찾아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작은 형님도 저와 같이 주부로 지내는 분이셨는데요. 그냥 결혼하기 전이나 후에나 저에게는 보통의 여동생이 마냥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그러니 저도 시댁에 가면 가장 친근하고 반가운 사람이 제 남편보다도 작은 형님이었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이런 형님이 시댁에 가면 참 많이 어둡고 또 차갑게 보이곤 했어요. 바로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 신경을 거슬리게 하며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만한 소리를 해대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시아버지는 집안일에 관심도 없고 며느리들이 많으니 알아서 책임지고 챙기라며 시어머니께 모든 걸 맡기는 편이셨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무슨 제사를 지내거나 시어른 생일이 있을 때 약속을 잡거나 일을 시키는 건 시어머니셨는데요. 어머님은 참 그놈의 큰며느리 칭찬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작은 형님과 꼭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큰형님이 일 때문에 시아버지 생신날에 시댁에 오지 않으셨는데 그때 돈 50만 원을 보내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작은 형님을 보면서 아유 얘는 자주 안 찾아봐도 얼마나 이쁘니. 돈을 이렇게 턱 줄 줄 알고 말이야. 며느리가 살가봤자 소용이 없어. 돈도 안 주는데 살갑게 대해봤자 뭐해. 라면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짓을 안 해도 되니 차라리 돈이나 주라는 식이었습니다. 제 3자인 저도 황당했지만 작은 형님은 오죽 황당하고 섭섭하셨겠어요. 생신상 차린다고 미리 불려와서 저보다도 먼저 시댁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생신 케이크까지 준비한 게 다 작은 형님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눈치 없는 척을 하면서 어머님, 그래도 작은 형님이 이거 상까지 다 차려내시고 이거 케이크도 형님이 잘 아는 곳에서 주문 제작까지 해서 준비해 온 거예요. 이런 정성이 또 어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은 저까지 싸잡아서는 말씀하셨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내 아들 월급이나 축내는 것들이 돈 쓴 게 자랑이란다. 입 다물고 가만히나 있어 넌. 라고 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도 내 입을 한번 틀어막은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남의 집 귀한 자식들한테 쓴소리를 참으로 잘하셨답니다. 작은 형님 편을 들던 저도 이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제가 시집을 오기 전까지 혼자 며느리 역할을 다 하고 있던 작은 형님은 오죽 많은 무시를 당하고 살았겠나 싶더군요. 저는 친정에서 집이라도 해왔는지라 그래도 돈 문제로 대놓고 저를 저격하며 구박하는 일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 형님께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막말을 참 쉽게 해대셨어요. 둘째는 큰애처럼 능력이 있기라니, 막내처럼 집을 해왔기라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애를 뭐가 좋다고 결혼해서는, 아휴, 내 평생 둘째 아들이 이렇게 짐처럼 느껴져 본 적이 없다. 지 큰형보다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마누라도 저 모양이고 내가 정말 속이 터져서 라고 하면서 온 가족들 앞에서 작은 형님을 무안을 주기도 하셨고요. 저 결혼하고서 큰형님이 딱 한 번 시댁에 온 적이 바로 지난 추석이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간다면서 시댁 명절에 정말 오랜만에 들린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도 어머님께서는 큰형님한테만 그리고 큰형님만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옆에 있던 작은 형님을 또 걸고 넘어졌어요. 에휴, 큰애 너는 얼굴에서 정말 윤기가 나는구나. 회계사 사모님인 회계사이신데 얼굴까지 이리 예쁘니 내가 어디 꼭 데리고 나가고 싶으니까 집에 좀 자주 와주면 안 되겠니?
난 둘째 애를 집으로 불려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나. 왜 너 같은 잘난 며느리를 두고서 이런 보잘것없는 애를 불러야 하나 싶어서 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한테 보잘것이 없다면서 비교를 해대다니 이런 끔찍한 발언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그 순간 작은 형님의 눈빛도 살짝 흔들렸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멋있는 큰형님께서 바로 시어머니를 맞받아 치시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제사까지 다 차릴 사람은 큰동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제사밥도 못 드세요. 라고 말입니다. 어찌나 순간 속이 후련하든지요. 큰형님도 작은형님 기분 풀리라면서 살짝 웃어 보이시고 저는 저대로 결국 웃음이 폭발해서는 풋 하고 실수를 하고야 말았고요. 그러고 나서야 작은형님도 속으로 개운하다 싶었는지 저를 따라 웃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넌 벌써 내 제사상 걱정을 하니? 라고 하면서 화를 내려다가 차마 큰형님한테는 더 화를 내면 안 된다 싶으셨던 건지 입을 꾹 다물곤 괜히 막내인 저한테 화를 내셨죠. 건방지게 이런 말에 웃었다면서요. 정말 시어머니 하나만 빼놓으면 저희 시댁은 참 좋은 집안이었어요. 큰형님도 일 때문에 바쁘셔서 시간이 없을 뿐 저희를 챙겨줄 줄도 아는 분이셨고 제사 땐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제사 준비를 하라며 시댁으로 용돈도 보내고 계셨기 때문에 솔직히 자기도리는 잘하면서 사는 분이셨습니다. 저 같아도 제가 능력이 좋으면 평상시에는 일만 하다가 명절 휴가 때는 해외여행을 다니며 휴가를 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나 작은 형님도 어느 누구 하나 큰형님을 나무라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큰형님께서도 더욱 잘 알고 계셨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꼭 중간에서 큰아주버님과 작은아주버님을 비교하는 것에도 모자라 큰형님과 작은형님의 성격과 직업을 다 비교해가며 갖다 붙이는 바람에 누구 하나는 꼭 빈정이 상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대부분 시댁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시중을 들며 시집살이를 해봤던 작은 아주버님과 형님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고요. 작은 아주버님은 늘 기가 죽어 있었고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작은 형님의 눈은 늘 걱정어려 보였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그런 취급을 받으면 저 같아도 시댁에 오는 게 싫고 시집살이를 당하는 것이 너무 싫겠더라고요. 형님도 충분히 그래 보였고 또 많이 지쳐 보였는데 늘상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고 또 쓴소리를 심하게 못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늘 군말 않고 시댁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의 상황은 제가 다 알지 못했지만 남편이 제게 늘상 작은 형님을 칭찬하고 안쓰러워하며 말을 해줬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만큼이라도 막내가 되어서 작은 형님께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후 찾아온 시댁 제삿날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먼저 작은 형님을 부르시고서는 또 이상한 걸로 트집을 잡고 비교를 하신 건지 제가 약속 시간에 맞춰서 시댁에 갔을 땐 이미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냉랭해 보였어요. 형님은 역시나 너무나 지쳐 보였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또 작은 형님이랑 비교를 시켜봐야겠다 싶었는지 아주 유별이 반갑도록 인사를 하며 저를 환영하시더라고요. 마치 자신이 막내 며느리를 둘째 며느리보다 훨 편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듯 말입니다. 그러고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진짜 쟤랑 둘이서 있다가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 얘가 잘난 것도 없어. 그렇다고 어디 윗사람한테 싱글벙글 웃으며 아부를 부릴 줄도 몰라. 저거 진짜 내가 시어머니 안 해줬으면 밖에서 누구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고 살았을까. 라고 말입니다. 또다시 형님을 향해 쓴소리를 이유 없이 뱉어내는데 이번엔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애써 기분 좋게 시댁에 도착을 했더니만 어머님이란 사람은 며느리들을 비교는 하려고 하고 말입니다. 형님 눈치를 살폈다가 제 눈에 막 울려고 하는 듯 보이는 형님의 표정이 포착이 된 순간 전 정말 정의의 사도가 된 마냥 시어머니께 바로 한 말씀을 올렸어요. 진짜 못 들어주겠네요.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어리 빠진 듯 저한테
뭐라 그랬냐고 눈을 껌뻑껌뻑 하셨고요. 방 안에 계시던 시아버지까지 나오셔서는 왜 며느리들이 소란이냐며 급기야 뭣도 모른 채 한 소리를 딱 해대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는 채 어머니께 재차 말씀드렸어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고 말을 뱉으세요. 그 나이 먹도록 말 안나 쓸모있게 하시지도 못하고 그게 뭡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런 시댁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저 집해주고 시집 안 보내셨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집 딸들을 어머님이 감히 비교하시는 거예요? 뭐 비교할 게 있다고 자꾸 둘이든 셋이든 모아놓기만 하면 비교를 해대시냐고요. 라고 말이죠. 어느새 저는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시어머니께 언성 비슷한 수준으로 목소리를 내지르고 있었고 작은 형님은 이러다 싸움을 크게 날까 싶었는지 저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말리시더라고요. 나 괜찮아, 동서. 나 괜찮아, 무시해. 그래야 속 편해.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더 울컥하더라고요. 그간 형님은 분명 힘드셨을 텐데 그 말을 다 그냥 무시하면서 어떻게든 괜찮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단 생각을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서는 꼭지가 도셔선 더 큰 목소리로 저와 형님께 삿대질을 해대셨어요. 무시해? 무시해?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내 말을 무시한다고? 속이 편해? 내가 확 그 속을 뒤집어줘야 정신 차리지? 라고 하면서 급기야 저와 형님의 어깨를 쳐가면서 좀 더 위협적으로 행동을 하셨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진정하세요, 어머님. 이 정도로 저희가 혼날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왜 때리세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말리려 드는데 시어머니가 형님을 향해서 집을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집해온 막내 며느리가 질투났지? 그래서 네가 멋모르고 시집온 막내 앞에서 내 욕을 실컷 해서는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든 거지? 하여튼 넌 정말 우리 집에 물을 더럽히는 재주가 있다니까? 뭐 잘난 것도 없는 년이 내 아들 옆에 꼭 붙어서는 저리 지 혼자 잘났다는 듯이 눈도 껌뻑 안 하고 너 하나 때문에 내가 막내 며느리랑 언성까지 높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라고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아니라 둘째 형님을 탓하면서 둘째 형님께만 막 욕을 퍼부려 하시는데 제가 다 형님께 미안해지고 죄스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주변을 맴돌며 자꾸 누구한테 욕을 하시려 하는 건지 여자들을 째려보고만 있고 그래서 막내인 저라도 어떻게든 다시 이 상황을 정리하고서는 어머님을 말리려고 하는데 그때 둘째 형님이 반격에 나서셨어요. 매번 어머님 말씀을 듣고만 있던 형님이 저까지 휘말리며 이 싸움에 가담을 하자 드디어 행동에 나서신 겁니다. 그만 좀 하세요. 친정 보잘것없다고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하셔야지. 아까 동서 말 못 들으셨어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구세요. 철없는 애마냥 생각 없이 뱉어내지 마시고요. 라며 시어머니께 눈을 뒤집은 채로 달려드는데 어머님이 속으로 많이 놀란 건지 꽤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뭐라 말을 해야겠다 싶어 닥치라고 소리를 치시는데 그 순간 형님이 어머님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무슨 배구 선수 김연경님 마냥 손을 천장까지 들어 올렸다가 시어머니 얼굴에 아주 강력하게 날려치는데 저까지 놀래선 그 자리에 얼어붙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뺨을 맞고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셨고 오히려 만만해하던 둘째 며느리한테서 뺨을 쳐맞았다는 것이 충격 그 자체였는지 급기야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고 마셨습니다. 너 라면서 끝까지 자존심은 챙기겠다고 말을 해대는데 서러움과 충격이 더 컸는지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어떻게 시어머니 뺨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이런 년인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서럽고 아프다고 뺨을 부여잡고서는 엉엉 우는데요. 형님이 한 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손을 한 번 더 드니까 아니야, 나 이제 안 해. 그러니까 때리지 마. 라고 하면서 벌벌 떨면서 형님의 다리를 붙잡고선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아까 그 소리치던 태세는 어디로 내빼고선 이제는 형님께 또 얻어맞을까 싶어서 벌벌 떨며 무릎을 꿇은 채로 형님을 올려다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치졸하고 간사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런 여자 속에서 나온 아들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니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날 결국 형님은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지도 않고서 제 안부를 묻고 제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가 저를 친히 데리고 시댁을 나섰어요. 천만다행히도 제사 음식 준비를 하느라 오후 일찍부터 시댁에 간 거라 작은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집안을 한바탕 해주고 나서는 결국 제사도 없던 것이 되어버렸답니다. 형님은 집 가는 내내 몇 년 묵은 체증이 풀린다는 듯이 아휴 개운하다. 동서가 먼저 화내준 덕분에 나도 그냥 한바탕 질러버렸네. 아휴 후련해. 라면서 짤막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전 다 느껴지더라고요. 형님이 진짜로 시어머니의 뺨을 갈기고 난 후 무지 개운해하고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입을 나불나불 거려서는 가만히 있어도 며느리 밥을 얻어먹고 사실 텐데 그리 초를 쳐서 며느리한테 뺨까지 얻어맞았는지 그 속에서 얼마나 천불이 나고 있을지 안 봐도 뻔하네요. 남은 거라곤 바빠서 얼굴도 보기 힘든 우리 큰형님 뿐인데 우리 큰형님은 절대로 시어머니를 작은 형님처럼 사소한 것까지 깍듯하게 모시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알아서 그런지 시어머님이 벌써부터 불쌍하고 안타까워지네요. 둘째 형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전과는 달리 꼬리를 내리고서는 그날 미안했다며 대신 사과 문자를 해오셨다고 해요. 그러니 제사 못 지낸 걸 다시 지내자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그 문자의 형님은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띡 사과를 하면 다예요. 제사는 알아서 지내세요. 못난 둘째 며느리는 이제 없다 생각하시고 라며 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전 우리 형님이 시어머니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좋기 때문에 형님 말씀만 들으면서 옆에 꼭 붙어 있으려 합니다. 형님이 시댁에 간다고 하면 가겠지만 형님이 안 가신다고 하면 저도 따라 안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이 소중하다는 걸 아신다면 다행이겠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